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공수처가 방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그동안에 언론에서 제기됐던, 그리고 우리가 제기했던 우리 우파들이 모든 문제점을 전면 부인하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검찰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컨대 말이죠, 영장 청구할 때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빼먹었다, 의도적으로 뺐다, 이거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수사 기록, 이 문서, 그러니까 목록, 수사 기록 목록을 검찰에 주지 않았다. 이것도 아니다는 거죠. 야, 이거 정말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거야말로 정말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고 특검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공수처의 입장문 전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요, 헌재가 평의를 시작했는데 요 음모론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 음모론인지 뭐 사실인지 난무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지금 일파만파, 지금 파문을 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헌재 음모론은 뭐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하기 전에 지금 이제 미리 지금 다 끝난 것들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라든가 취재감사원장 이런 네 분의 변론이 다 끝났는데 요거는 전부 각하해 줄게. 그런데 대신에 윤 대통령 탄핵은 인용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을 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장일치를 만들려고 정말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좌파들의 음모, 이재명의 음모로 지금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 음모 우리가 용납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법조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고, 나경원 의원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당연히 이건 우리가 비판해야죠. 절대로 용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처럼 8대 0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흔여기, 그러니까 5대3, 4대4가 나오니까 마흔여기를 끝까지 임명하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마흔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국무회에서 최상무위가 일체 언급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미 앞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거에 대한 논평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마흔여기를 오늘 안 했다라는 얘기는 오늘은 임명을 안 한다라는 얘기는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좀 더 시간을 좀 끌려고 하는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교모도 절대로 임명하지 말라, 이런 성명을 내놨고, 그 다음에 고영주 변호사는 헌재 똑바로 해라, 헌재가 해산이 답이다, 이런 성명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이 공수처 얘기는 뭐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어요. 전면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영장 쇼핑했다도 부인, 그리고 수사기록 목록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도 부인, 전부 다 부인이고요. 압수수색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밝힐 입장이 못 된다. 전혀 대신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런 모든 오해와 비판, 이것이 이제 검찰 관계에서 다 해결이 됐다.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자, 그래서 제목이 말이죠. 지금 이제 제목이 아니라 내용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 검찰이 이걸 가지고 이제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전부 다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전부 다. 이거 누가 거짓말인지 이제 참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주체는 제가 보기에는요, 공수처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요. 왜? 이미 공수처가 거짓말했으니까 한 번 거짓말하는 인간과 기관은 그 거짓말에 피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공수처의 이 입장은 결론 믿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장 쇼핑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받은 뒤에 이런 의혹은 전부 다 해소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늘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까지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무게 있는 법률적 책임을 져야 된다. 사실이 아닐 경우에. 왜? 이게 그냥 뭐 기자한테 익명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공식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식 답변인 거죠. 공식적 의견, 공식적인 성명, 입장문. 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2월 28일 날 압수수색으로 그동안의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나 정치권에서 제기한 영장 관련 의혹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거 전부 다 문제 제기를 처음 했잖아요. 그럼 그러면 윤 대통령 변호인이 거짓말했다는 겁니까? 아니, 변호인이 지금 변호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거짓말할 여유가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세 명이 이 오동훈 공수처장, 이재성 차장, 그 다음에 차정현 부장, 요 세 명으로 돼 있었는데, 혐의는요, 그동안에는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만 알려졌었는데, 공용서류 은닉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공용서류 은닉. 이게 왜냐면, 영장 기각된 사실을 좀 다 숨겼으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검찰의 압수수색 범위, 대상, 시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가져간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아니, 그러면 사무실 돌아다니면서 자료 안 가져갔으면 그러면 임의 제출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이 아주 까놓고 공수처 봐주기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냐? 검찰을 이제 압수수색해요. 검찰을 수사해야 돼. 그럼 이거는 거꾸로 검찰 수사는 공수처가 하게 돼 있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공수처에다 또 고발해야 돼. 이 검찰 둘이서 그러면 검찰 오동훈이하고 그다음에 심우정이하고 박세현이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쇼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더군다나 이미 여러분께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니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데 어떻게 오동훈 공수처장 사무실은 압수수색을 안 하느냐. 이거 수상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예,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말이죠. 이게 이제, 검찰,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의 수사 기록, 목록, 요거를 지금 누락시켰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거 전부 다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 제기를 요구할 때 관련 기록을 모두 송부했고, 이와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권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사실이 아니고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 예, 참 이게 애들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그리고 공수처 수사기록 목록을 제공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 거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이 이거는요 기록 목록을 제공 안 하면 큰일이다. 이미 다 검찰에 넘어간 상태다. 저희한테 수사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 이미 원본이 다 검찰에 넘어갔고 법원에 다 기록이 있는데 그걸 굳이 왜 저희한테 요구하냐. 요구하지 말아라. 야, 이게 지금 뭐 윤 대통령 변호인한테 선전 보고하는 건지 검찰한테 선전 보고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야, 그러니까 윤 대통령 변호인이 그동안에 제기한 문제 아무 문제 없는 거. 그러면 공수처가 그럼 윤 대통령 변호인을 무고죄로 고발해야지. 인간들아 뭐 하고 있어? 왜 고발 못하냐? 이거 웃기는 인간들이에요. 공수처 이거 빨리 폐지시켜야 돼요. 그리고 빨리 오동훈이 그 피의자를 입건했다면서요. 검찰에서. 그러면 이거 빨리 데려다가 조사해갖고 긴급 체포해야지. 예? 아니 오동훈이 인간이 윤석열 대통령도 긴급 체포하는데 오동훈이 같은 인간 하나를 갖다가 왜 긴급 체포 못하냐. 검찰이 왜 이렇게 무슨 쥐약 먹었냐. 아니면 무슨 뭐 약점이 잡혔냐. 참 믿을 수 있는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구속하지. 불법으로 구속하죠. 아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외환죄가 분명하다. 그러면 구속해야 되겠지만은 아니잖아요. 시험제까지 나온 것만 해도 그러면 구속을 빨리 풀어야지. 뭐 하고 있어. 예. 야,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여러 차례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드렸던 요 이제 그 정교모 성명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헌재 동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정교모 6,300여 명의 지금 그 교수 모임이에요. 그래서 마은혁 임명을 반대한다. 대통령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요. 헌법재판소 구성권은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헌재 판결 잘못됐다. 그리고 국회의 후보 추천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그냥 단순한 추천권이라는 거죠. 강제성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국가 구성권을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소극적 인사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마은혁이는 헌법수호재판관 자격이 없다. 제가 누차 얘기한 거잖아요. 다섯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대한민국을 수호하라. 이런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제 나온 건데 계속 제가 어제부터 보도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 다른 급한 뉴스가 많다 보니까 약간 좀 밀렸어요. 그러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께서 한 줄도 빠지지 마시고 다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요. 헌법재판소 구성권은 대통령에 있다. 그래서 우리 헌법 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재의 구성권이 대통령에 있음을 전제로 해서 한다. 그런데 일부 재판관은 국회와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라는 규정이다. 일부 재판관은 국회와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라는 규정이다. 혼자 9명을 다 임명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국회나 대법원장은 헌재의 구성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권을 갖고 있을 뿐이라는 것인데, 마흔역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는 그 구성원이 국회에 있음을 전제로 해서, 구성권이 국회에 있음을 전제로 해서 국회의 일부인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소위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을 하였는데, 이러한 헌재의 판단은 명백히 헌법 규정에 대한 해석 오류이며 대통령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우연적인 폭거이다. 두 번째, 국회의 후보 추천권은 절대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의해서 헌재를 구성함에 있어서 후보 추천권자의 추천에 절대적으로 구속되지는 않는다.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후보 선출 과정이 적법 타당했는지, 그리고 추천된 자가 헌재의 존재 목적 내지 역할에 적합한 인물인지, 그리고 특히 헌법의 근본 이념과 대한민국 국가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자는 아닐지를 평가하여 그 임명 여부를 결단할 권한과 책무를 지니기 때문이다. 제가 그동안에 주장했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대통령은 후보 선출의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추천된 후보자가 적절치 못한 경우에는 그 임명을 보류하거나 다른 후보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국가 원수이자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헌재 구성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장치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일개 정파가 선호해서 일방적으로 추천한 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헌재의 결정은 더더욱이 잘못된 것이다. 마 후보에 대한 불임령 사실은 국회의 후보 추천권조차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옳은 얘기죠. 여기서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추천된 자, 즉 마흔여기가 헌재의 목적 내지 역할에 적박한 인물인지, 특히 헌법의 근본 이념과 대한민국 국가의 지속성을 저해하는지를 평가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마흔여기는 여기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임명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국가 구성권을 가지지 않는다. 권한대행은 그 지위가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자는 이전부터 시행되온 계속성 업무의 처리를 통한 현상 유지, 그리고 방치하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새로운 과정에 한해서 그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했을 뿐이다. 그것이 상식이고 관례이다. 더욱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매우 한정적이라고 해야 한다. 새로운 법률의 공포 시행이라든가 헌법재판관의 새로운 임명과 같은 국가 규범의 실정이나 헌법기관의 구성 등 적극적이고 형성적인 국가 운영 행위는 국민적 지식의 지지에 의해서 지위가 부여될 대통령만이 실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걸 볼 때 말이죠. 이걸 보면,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걸 바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법률의 공포 시행이라든가 헌법재판관의 새로운 임명과 같은 국가 규범의 설정이나 헌법기관의 구성 등 적극적이고 형성적인 국가 운영 행위는 국민적 지지에 의해 지위가 부여된 대통령만이 실행할 수 있다. 임시적인 권한 대행자의 무제한적인 내지는 무절제한 권한 행사는 본직자인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 나가서 국정 전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가능성은 이번 어떤 권한 행사의 결과가 국익 침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권한 대행자는 내부적 책임을 지면 그만이지만 그 이후 권한을 회복하거나 새로이 취임한 대통령이 승계할 법적, 정치적 그리고 역사적 부담은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설령 국회가 헌재 구성권을 가진다고 국회의 후보 추천 행위에 대해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는 억지 주장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본직자인 대통령이 아닌 임시적인 권한 행사의 마 후보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업무 처리가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마흔여기는 헌법수호 재판관의 자격이 될 수 없다.
헌법수호재판관의 자격이 될 수 없다. 옳은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국회는요, 국회는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에 대의민주주의 파탄을 막고 대상기관의 역할을 원하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판 간의 합의 도출을 중요한 운영 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 그렇게 할 것을 주권자인 국민은 희망한다. 판사 40명에 대한 후보 결정은 다른 후보자의 경우와는 달리 이 원칙이 무시된 채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결국 마은영이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다. 옳은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될 수 없다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은혁 후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예, 이 부적절하다. 그 한편 마은혁은 그 이력을 통해 드러나는 성향으로서 평가할 때 헌법수호기관의 일원이 되기에는 자격상 본질적인 흠결이 있다고 본다. 그는 일찍이 종북 용공의심을 강하게 받을 만한 인민노련의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정치적 중립성과 인간관계상의 독자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법부 내부의 파벌 조직인 우리법연구회에 시종 속해 있던 사람이다. 그런 성향의 소유자가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이자 헌법의 근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를 수호할 헌법재판관으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수긍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대한민국을 수호하라.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거 최상목이 이거 똑바로 말귀를 알아들어라.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헌재의 문제점인데, 헌재의 문제점이 바로 뭐냐? 지금 음모론의 핵심이 지금 서정욱 변호사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 나경원 의원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대 0으로 내려가는 것이 국론 분열에서 좋겠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취지로 3명을 끝까지 설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8대 0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뭐냐? 전원일치의 미명하에. 그래서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이거는 헌법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무슨 단체적으로 이렇게 8대 0 의무적으로 숫자를 맞춰놓고서 판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예,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최소 6명만 찬성한다면 이건 결론을 인용이 되는 것인데 이거는 단순하게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인 전단성을 잠복하고 그래서 쉽게 훼손돼서는 안 될 그런 헌법적 만전장치의 일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그 각하나 기각 일부 재판관이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을 내는데도 평의 과정에서 이것을 무마하고 전원일치를 강요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다. 재판은 정치가 아니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비난을 회피하려는 집단적 자기보호는 헌법재판관의 책무가 아니다. 예,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8대 0 이렇게 됐는데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각자의 법리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하고 소수 의견이 있다면 그대로 판결하고 발표하고 의견이 갈리면 갈리는 대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이며 그것이 헌법이 지켜지는 방식이다. 양심에 따른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헌법이 사는 것이다. 자, 그래서 각하를 주장하는 재판관이 3명 이상이면 각하가 결정되고 기각을 주장하는 재판관이 3명 이상이면 기각이 결정난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바로 뭐냐? 문제는요. 예, 문제는 지금 일부에서 이런 좀 음모론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8명이 전원일치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전원일치 조작극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 왜 그럼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지금요, 4건의 변론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끝난 게 최재해 감사원장 2월 12일 날. 그 다음에 끝난 게 한덕수 총리 2월 19일 날. 예, 그 다음에 이창수, 그 중앙지검장 3명 거가 끝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끝났느냐? 예, 2월 25일 날 윤 대통령 거가 끝났어요. 예, 윤 대통령보다 먼저 끝난 게 한덕수, 최재해,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요 3건이 끝났는데 요 앞에 끝난 거, 예, 이 앞에 끝나고 이제 2월 28일 날 박성재 장관의 지금 이제 본재판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요 3건이 끝났잖아요. 요 3건을 먼저 싹 다 기각시켜 주겠다. 그러니 윤 대통령 탄핵의 인용에만은 찬성을 해달라.
저는 그것도 저는 일치. 이런 지금 흙거래를 무대 뒤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요.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경원 의원의 주장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 서정욱 변호사의 취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망할 짓이죠. 이게 망할 짓이죠. 헌재재판관이 그 이런 식으로다가 이런 식의 인민재판을 해서야 되겠느냐. 예. 절대로 꿈도 꾸지 마라. 그리고 취재진에서는요, 이러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 또 내부 움직임, 이런 거를 재판관의 의혹이죠. 요거를 갖다가 수시로 취재해서 국민의 알 거를 좀 충족시켜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